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관광버스들, 대부분 주요 면세점이나 관광지 앞에 줄지어서 무단주 정차를 하고 있죠. 이런 관광버스의 도심지 진입을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이 종로구청장이 주차난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런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반대 여론도 많았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6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SH공사 본사가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균형발전의 일환입니다. 강동구의 민간위탁 사업 부실 운영과 각종 소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강동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지적됐습니다. 김영정 종로구청장이 주차난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광버스 진입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구로구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알림판을 건널목에 설치했습니다. IT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쓰레기통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강남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일부를 강북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중랑구가 SH공사 본사의 신내동 이전을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신내동 318번지 일대 학교 신설이나 특성화고 유치를 추진해오다 현재는 공터로 남겨져 있는 부지입니다. 최근 구가 이곳에 SH공사 본사 이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SH공사 이전을 제안했는데 해당 부지가 SH공사 소유기 때문에 개포동에 위치한 기존 본사 매각 시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신내동 부지의 규모 역시 본사 부지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구의 설명입니다.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공동주택 위주로, 공공주택, 아파트 위주로 건립되다 보니까는 약간 도시 자축 기능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공공기관 중에 SH공사가 우리 구 이전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강남구 균형 발전에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랑 건의를 했고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은 강남,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강남에 본사가 있는 SH공사와 서울연구원 등 공공기관 일부를 2022년까지 강북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중랑구의 요청에 따라 신내동 부지를 SH공사 이전 후보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랑구엔 공기업이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SH공사 본사 이전 시 유동인구 증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최근 열린 강동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강동구청의 부실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민간 위탁 사업의 부실한 운영 등 구청 행정 전반에 걸친 지적이 오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 열린 강동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이 강동구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예산 문제의 핵심은 소송 등의 법률 비용으로 지나치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18일 열린 강동구 의회 구정질문에 나선 신무현 의원은 구청이 부실한 행정으로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많은 예산을 법률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고덕동 요양병원 건축 인허가를 번복했던 문제를 예로 들며 당초 구청이 고덕동의 특정 부지에 요양병원 건축 허가를 내줬음에도 주민 집단 민원의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예. 여기에 건축주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강동구청이 패소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동구청의 법률 자문을 돕는 변호사가 10명이나 되는데도 제대로 된 법리 검토 없이 건축 허가를 번복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부실한 행정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됐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지적은 어떤 내용이죠? 네,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신 의원은 구정 질문에서 강동구가 경제, 복지, 교통 등의 분야에서
151개의 민간 위탁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대행업체가 하는지 용역업체가 하는지 또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구청과 민관이 연관된 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꼬집은 겁니다. 예. 신 의원은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예로 들면서 이 위탁 운영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특정 한 개 업체가 이 음식물 재활용센터를 20년 동안 위탁 운영하면서 각종 비리와 불법 등에 휩싸인 정황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음식물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만큼 민간 위탁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적으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강동구청장은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네, 이날 질의에 응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예산 운용과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을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기된 예산 낭비 문제의 경우 법률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 큰 만큼 불필요하게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정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이어 민간 위탁 사업 또한 대행과 용역, 위탁 등의 방식을 명확히 분류하고 관리 감독 또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강동구 의회 구정질문에선 신무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양평호 의원과 박민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국12 보조금 등의 운용과 암사동 일대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 개선안을 언급하며 강동구의 꼼꼼한 행정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였습니다. 강동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드러난 강동구의 부실한 행정 논란 짚어봤습니다. 서울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복궁과 덕수궁 등 주요 관광지가 밀집한 종로구.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로구는 도심 관광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요? 조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간 9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종로구. 북촌을 포함한 일부 주거 밀집 지역은 소음과 쓰레기로 인한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몰려드는 관광버스로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한 2,000대 정도의 차가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광버스만요. 그런데 실제 주차 대수는 150명, 100몇십 명 정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오염 두말할 것도 없죠. 종로구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관광과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종 구청장은 보행 중심의 관광 변화와 도심의 관광버스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서틀버스를 좀 통해서 그리고 이 관광버스는 잠시 들어오더라도 좀 세우고 빨리 나가고 아니면 외곽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심 진입은 좀 제한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외곽의 드롭존 설치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드롭존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관광객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데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드롭존은 저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롭존을 만들수록 이 차들은 서울을 떠돌면서 공해나 교통 문제를 이거시킬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롭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에 대해 다른 전문가는 해외의 경우 도심 관광지에 정차된 관광버스를 보기 힘들다며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드롭존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앞쪽이나 이렇게 주요 시설에 뻗대는 데는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롭존으로 해서 중앙으로 못 들어오게 제한거든 그 서클을 만들겠다면 서클 만들면 돼요. 또한 관광버스 진입 허가 제도를 운영하거나 주정차 허용 구간과 시간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도심 구간은 2시간에서 최대 6시간을 넘지 못하게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그다음 외곽 지역은 최대 24시간까지.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문체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관광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종로구.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종로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은 특히 감염병과 식중독 사고가 잦습니다. 노원구의회에서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종합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8도에 오르는 등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자치구마다 여름철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요즘, 노원구는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질병관리 조사반을 편성하고 오는 10월까지 비상대기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 및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노원구 의회는 방역 소독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은 새마을 봉사대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봉사대가 없는 동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 그 새마을 협의회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없는 동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합니까?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더 질피 방역 활동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노원구 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모두 9건, 노로바이러스와 대장균 등으로 21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구의회는 식중독이 일어나기 쉬운 단체 급식소와 대형 음식점을 관리 감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9년도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에 집중적인 어떤 관리나 어떤 감독이나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가졌네. 그 올 19년 때는. 그 직원들이 점검을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고 예방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정례회를 시작한 노원구 의회는 8일간의 하절기 종합대책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은 회기 일정으로 구정 질문과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최근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이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IT 도시를 지향하는 구로구가 이른바 똑똑한 쓰레기통을 선보였습니다. 또 건널목에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알림판도 등장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차량이 접근 중입니다. 차량이 접근 중입니다. 횡단보도 근처로 차량이 접근하자 음성 경고가 방송됩니다. 동시에 알림 패널에도 차량 접근 정보가 표시됩니다.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교차로 접근 정보를 알립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특히 학교 앞이라 어린 보행자가 많은 곳에 구로구가 설치한 스마트 교차로 알림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저게 생기니까 좀 좋더라고요. 학생들도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학교 앞에나 그런데 생기면 많이 좋겠죠. 여기는 학교가 앞이니까. 겉면에 와이파이 표시, 상단에 태양광 패널이 조금은 특별한 쓰레기통임을 말해줍니다. 쓰레기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압축해주고 통신망과 연결돼 수거 요청도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얼마 전 구로구 거리에 시범 설치된 말 그대로 똑똑한 쓰레기통입니다. 기존의 쓰레기통은 이제 넘쳐서 주변이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해결을 해줬습니다. 작업량을 데이터에서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하고 하는 효과적인 작업량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스마트 도시를 표방한 구로구가 다양한 기술을 생활 속에 녹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해소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각종 행정 수요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도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되고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우리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행정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편 구로구는 스마트 도시 확산을 위해 IT 기술을 통해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을 운영하고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아파트나 고시원을 제외한 모든 주택엔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큰 불을 막기 위해선 그만큼 초동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방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집에 있던 20대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서울에서만 995건. 이 화재로 모두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방 관계자들은 가정마다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80%대로 높아진다면 화재 사고 사망자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집마다 설치되는 소화기로 사람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진압한 후나 그 전에 저희 소방서에 신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도착하면은 벌써 다 진화가 완료돼서 큰 불이 이제 축소가 돼가지고 화재가 참 저감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화재가 났던 서대문구의 한 주택. 음식을 조리하다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지붕으로 옮겨붙었습니다. 화재 소식을 접한 이웃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진압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분들이 한 5분 왔어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소화기를 들고 왔어. 자기네 집에 가서 다 들고 왔어요. 소화기로 많이 껐어. 소화기로 껐는데 이 목조가 있으니까 불이 금방금방 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갖고 뒤에가 불이 이렇게 붙었어. 근데 그때서 소방차가 왔는데.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소화기를 통해 64건의 화재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소화기의 초동 대처 효과가 입증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소방법도 모든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층별로 1개 이상 배치해야 하고 화재 감지기는 방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취약계층 대상 14만 가구 중 절반 가까운 가정에 소화시설이 보급됐습니다. 또 안전핀이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투척용 소화기라 그래서 그 투척용 소화기나 아니면은 이제 스프레이식 소화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유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일부 지급해드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상 지급 대상에서 벗어난 일반 가정입니다. 과태료와 같은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설치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소화기 혹시 집 안에 있으세요? 없어요? 어르신 혹시 집 안에 소화기 있어요? 소화기? 없나 봐요. 이제 좀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드릴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돼야지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단계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소방서랑 같이 꾸준히 이제 화재 예방 캠페인 하면서. 소방 관계자는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모두 한번 설치하면 10년간 유지가 가능한 만큼 서둘러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벼우면 그만큼 약재가 적기 때문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거우면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3.3kg가 가정용으로 가장 좋고요. 그렇게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게 가장 쉽고. 초기 화재에 있어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가정 내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인 사실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집중 취재 와디슈 이혜진입니다. 소송에 휩싸이며 중단됐던 서대문구 궁동산 개발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이 개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0년대부터) 공원으로 이용됐던 서대문구 궁동산. 사유지였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1등급 부지인 덕에 70년간 주민들의 산책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개발회사가 해당 부지에 빌라를 짓겠다고 나선 것.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해당 부지의 토질이 변형돼 비오톱 등급이 낮아지면서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구청은 개발을 조건부 허가했다가 도로폭 확보와 방음 대책 등이 미비하다며 개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개발업체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궁동산 통행로도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안전을 위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구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에 거쳐 대법원까지 개발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궁동산 개발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수년째 궁동산을 지키기 위해 대책위까지 꾸렸던 주민들의 바람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에도 그냥 울창한 숲이었고 또 산책로였고 했으니까 다시 그 살림이 복원돼서 궁동산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한편 궁동산 개발이 재개되면 이곳엔 빌라 3개 동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최근 제로페이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와 편의점까지 확대돼서 사용폭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가맹점 포스기 업그레이드 비용과 단말기를 지원하겠다고 나서서 또 한 번 논란입니다. 2년 전 카드사들의 요청에는 불법이었던 기준이 왜 하필 제로페이 출범 후 변경되냐는 겁니다. 이 제로페이 밀어주기 아니냐는 눈초리가 따가운 가운데 제로페이 사용이 얼마나 늘지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